안녕하십니까, 협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한 2달? 2개월, 3개월 정도로 제가 2개월인 것 같아요. 2개월, 3개월 정도를 제가 영상을 안 올렸습니다.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마음의 여유도 좀 없고, 그래서 어쨌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이렇게 좀 약속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소홀하게 됐습니다. 기존 제 기존에 있던 영상에, 최근 영상에 또 여러분들께서도 몇몇 분들께서도 또 걱정도 해주시고, 또 빨리 언제 영상 왜 안 올리냐 라고 또 물어봐 주신 분들도 계시고 하셨는데, 제 일일이 답은 다 못 드렸어요. 일단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분들 죄송합니다. 특별하게 일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단순히 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그래서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먹을 거는 이제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편의점에서 홍어도 나오고, 보니까 참치도 나오고, 갈비찜입니다. 갈비찜 보이시나요? 갈비찜. 이게 어떤 갈비찜이냐면은, 대배우시죠? 김수민님, 일용엄니. 나오는 갈비찜. 딱 써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입맛이 없어? 어디 내 손맛 좀 볼래? 딱 돼 있죠? 딱 써 있습니다. 연예계 소문난 손맛의 1인자죠. 김수민 배우님께서 이렇게 또 출시를 했네요. 그분의 레시피로 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홈쇼핑, 그쵸? 게장 그 사건이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 간편하게 전자레인지에 데펴서 먹는 겁니다. 파우치에 들어있고, 그냥 가정용 작은 와트수 700W는 5분, 그리고 1000W짜리는 3분인가 돌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돌려서 왔고요. 보면은 조금 아쉬운 게 뚜껑이 덮여 있으면 좋은데, 뚜껑이 없어서 그런지 돌아가는 동안 좀 마르더라고요. 표면이 보시면은 이렇게 고기가 좀 말랐어요. 표면이 위에 올라와 있던 게. 그러니까 뚜껑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일단 냄새는 딱 갈비찜 냄새입니다. 흔히 다 아시는, 명절이나 생일이나 아니면 그런,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특별한 날에만 이런 걸 구경할 수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그냥 먹고 싶으면 해서 먹잖아요. 사 먹기도 하고. 근데 딱 아는 간장 갈비찜입니다. 냄새는. 그리고 근데 디자인 용기는 참 뚝배기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물론 플라스틱 전자레인지 용기고, 그다음에 차는 김치, 그리고 콩나물 무친 거, 그리고 이기는 거는 무 장아찌를 어머니께서 이렇게 묻혀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먹을 겁니다. 오랜만에 맑고 고운 소리를 한번 같이 들어주시죠. 목 좀 축이고 하겠습니다. 퉁. 오늘 하루의 스트레스가 싹 내려가는 느낌이 드네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기분도 갑자기 또 업이 되고, 네, 너무 좋습니다. 요거 돼지갈비네요. 돼지갈비 뼈 하나에 들어있고, 뼈는 하나고 그냥 다 고기 덩어리라 생각보다 먹을 게 많네요. 500g이라고 500g 들어있는데 생각보다 뼈가 많이 없어서, 네, 고기는 은근 양이 되네요. 1인분 정도 될 것 같아요. 혼자서 먹기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양념도 괜찮네요. 금액이 6,9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금 싸다라는 느낌은 글쎄요. 굳이 따지고 보자면은 일반 갈비찜집 있잖아요. 그런 데서 1인분에 7, 8,000원씩들 하잖아요. 근데 그게 500g은 아니고 그보다 그램수가 조금 더 작을 거예요. 300g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따졌을 때는 또 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고기 준비해서 직접 이렇게 해서 대량으로 이렇게 고기 갈비 한 근 두 근 해서 재서 먹으면 더 저렴하긴 하겠지만, 뭐 양념도 사고 해서, 근데 뭐 굳이 저처럼 혼술족은, 네, 혼자 드시는 분들은 참 편한 것 같아요. 김치. 자, 김은 여기 두고, 자, 일단 고기 한 점 먹어보겠습니다. 자, 양념 듬뿍 묻혀서. 맛도 흔히 아는 그 간장 갈비찜 맛입니다. 네. 근데 뭐랄까, 이게 냉동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파우치라 그래야 되나? 그 비닐에 이렇게 들어있었는데 냉장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 보관이고, 레토르트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 그 3분 카레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레토르트 느낌은 안 나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난 이게 조금 갈비찜 오늘 했다, 이만큼 했는데 오늘 먹은 거 말고 며칠 지나서 냉장고에 있던 걸 다시 데펴 먹는 약간 그런 느낌은 듭니다. 네. 물론 냉장고 냄새는 안 나요. 네. 나쁘진 않습니다. 고기 하나 더 먹어야지. 퉁. 집에서 어머니께서 동그란 콩도 넣어서 밥을 하셨고, 해바라기 씨도 요새 넣으시더라고요, 밥에다가. 아버님께서 해바라기 씨를 사오셨는데 그것도 밥에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네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밥입니다. 콩 들어있고 막 이런 거. 그냥 저는 흰 쌀밥이 좋아요. 흰 쌀밥 아니면은 그 노란 쌀, 뭐죠? 그거 기장쌀이라 그러나?
그런 거, 그거 이제 좀 이렇게 섞여 있고 뭐 그런 거는 좋은데, 이상하게 아직 제가 아직 어른 입맛이 아닌가 봐요. 콩 이런 건 조금. 네. 통. 갈비찜에 고추도, 빨간 고추도 들어가 있고 색감이 이쁘라고, 당근도 들어있고 있을 건 다 있네요. 감자도 있으면 좋은데 감자는 없는 것 같아요. 뭉개져서 그럴까요? 당근, 감자가 좀 익으면 잘 뭉개지고 이렇게 으깨지잖아요. 그래서 안 넣은 건지 모르겠는데, 감자도 있었으면 맛있었을 텐데 감자는 없네요. 당근은 들어있습니다. 장아찌 무친 겁니다. 기름을 좀 넉넉하게 넣으셔서 그런지 기름향이 싹 돌면서 꼬숩네요. 들기름인 것 같아요. 퉁. 진짜 요즘에 그 교통사고 때문에 막 뭐죠? 새로 민식이법인가? 그 법, 그것도 요새 많이 이슈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그 법안을 통과시키자 뭐하자 국민청원도 올라오고 막 그러다가 결국에는 지금은 또 이제 반대까지, 그 법안을 다시 뭐 정정하자 아니면 없애자 뭐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보통 물론 그 민식이법이라는 그 법도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하셨겠지만, 일반적인 이런 그런 나란 일하는 일반 생활하는 서민들이 봤을 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또 뭐 그 법안을 다시 뭐 없애라 아니면 뭐 조정을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망하면 3년 이상의 징역, 뭐 다치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뭐 이렇게 뭐 나오는 거 보면 또 조금 무겁긴 합니다. 근데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고가 참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누군데 그런 사고가 일어나길 바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두 다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이 되고, 근데 그거를 처벌을 강화시킨다 그래서 그 사고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사고가 안 일어날 수 있는 방안 대책이 먼저지, 처벌을 강화한다 그래서 사고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죠? 그 윤창호법? 뭐 음주운전? 뭐 이런 거. 아직도 아직도 뭐 처벌이 강화돼서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음주운전은 행해지고 있고, 뭐 물론 그거랑 빗대어서 비교가 될 수 있는 거는, 뭐 음주운전은 내가 고의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운전자가. 근데 그런 사고 같은 경우는 고의로 내는 사고는 절대 없을 거예요. 물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뭐 제동 뭐 이렇게 해서 뭐라 그래야 되나, 일부러 내는 사고가 아니라 그 사고 순간에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어떤 뜻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예. 음주운전은 내 의지로 내가 술을 먹고 운전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그 사고는 스쿨존 사고라든가 뭐 이런 거는 내가 보행자가 있다, 저 사람을 사고를 내야 되겠다 라는 건 아니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사고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도 있고 뭐 물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처벌을 무겁게 하는 것보다, 뭐 그 사고가 제가 알기로는 차와 차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과 충돌이 돼서 좀 안 좋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갑자기 운전자가 그렇게 튀어나올 거를 대비를 못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게 미리 저기서부터 나오는 걸 알았다면은 대비를 했겠죠. 근데 그 대비를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런 사고가 난 건데, 그런 상황을 안 만들 수 있게끔 그 사고가 냈을 때 처벌을 높이는 것보다 그런 상황을 안 만들 수 있는 법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좀 개인적으로. 나라님들, 나라 운영하시는 높으신 분들,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 그런 나라 관계자분들, 제 말씀 좀 건의합니다. 자, 저요. 83년생 37살
네, 돼지띠 협의 건의합니다. 건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네, 입니다. 네. 처벌을 늘리는 것보다 고의적으로 행위할 시에는 처벌을 늘리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그거는 고의적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고잖아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사고인데, 그런 상황이 안 발생할 수 있게끔 그 주차된 차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주차된 차 때문에 행인이, 아이가 있는 걸 못 본 상태에서 바로 나왔다면은, 아무리 서행한들 어린이 보호구역 뭐 30km 이하가 아마 최저인가? 20km 이하인지 30km 이하인지, 아무튼 그렇게 낮게끔 주행을 하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한들 바로 앞에서 차 한 대 거리에서, 예를 들어 차가 이렇게 승용차 한 대 거리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들 브레이크 밟아서 튀어나온 사람을 인지를 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차가 쓰는 것까지의, 네, 제동거리라 그러죠. 네, 저는 이제 대한민국 육군 A급 운전병 출신입니다. 네, 사수, 네, A급 운전병 출신인데, 제동거리란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부터 차가 쓰는 거리까지가 제동거리가 아닙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하는, 아, 저기에서 차를 쓰겠구나 라는 걸 인지했을 때부터가 제동거리예요. 내가 인지를 하고 이 정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슬그머니 밟고 저기에서 조금 더 밟거나 하는 거. 뭐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튀어나왔네? 아니면 저기 뭐 장애물이 있네? 인지했을 때부터가 제동거리예요. 그 제동거리가 그 짧은 2, 3초 순간에 어떻게 차를 세우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교통사고에 과실이 부해지는데 몇 대 몇으로 나뉘잖아요. 그런 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사고여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쨌든 이 차를 들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교통사고 나도 몇 대 몇으로 나뉘는 것 자체가 최소한으로 뭐 6대 4건 7대 3이건 이 3이라는 것 자체가 어쩔 수 없이 떠안게 되는 그런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거예요. 네,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민식이법 같은 경우도 주정차가 없었다면은, 주차된 차가 없었다면은, 차들이 없었다면은 아이가, 학생이 이쪽에서 나오는 거를, 서성거리는 걸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거고, 그랬다면은 조금 더 조심했을 거고, 운전자가. 더군다나 횡단하려는 그 학생도 차를 충분히 먼저 미리 확인을 했을 거고, 그랬으면은 급하게 안 지나갔을 거란 얘기죠. 운전자만 100% 잘못한 거냐? 아니거든요. 횡단을 한 분명히 횡단을 한 사람도 주의를 살피지 않고 지나간 것도 일부분 잘못이 있을 거고, 더군다나 살피지 못하게 만든 상황, 보행자가 나온다는, 보행자가 있다는 인식을 못하게 한 정차된 차량들이 더 문제라고 보거든요. 주차된 차량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안을 처벌만 높일 게 아니라 스쿨존에서, 내지는 이런 교차로, 코너, 모퉁이 있죠. 이런 데 주차되는 것들을, 그런 주차되어 있는 차에게 엄한 처벌을 가하는 게, 그런 데가 없으면 시야 확보가 잘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예방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미리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차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그 차가 없었다면 그 학생이 있는 거를 미리 인지를 했을 거예요. 운전자건, 운전자는 보행자가 있다는 걸 인지를 했을 거고, 그 보행자는
차가 온다는 걸 인지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차에 가려서 못 본 거거든요, 서로가. 그런 상황을 운전자에게만 가중처벌이 아니라 과하게 책임을 묻는다. 저는 솔직히 옆에 그 주차되어 있던 차들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제 생각은. 참 어떻게 보면 위험한 발언이긴 합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요리사예요. 요리사서 칼을 이렇게 들고서 음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옆에 걸 가지러 움직였어요. 이렇게 칼을 이렇게 들고서. 근데 옆에서 누가 밀었어. 예를 들어서 밀어서 불가피하게 타인을 공격이 된 거죠. 그랬을 때는 나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민쪽이 책임이 있는 것처럼, 네. 불가피한 게 아니죠.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그 환경 자체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 환경을 없앨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쿨존에서 횡단보도 외에는 뭐 이런 인도와 차도 사이에 뭐라 그러죠? 이 바리케이트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라 그러죠? 그거를 중앙분리대라 그래야 되나? 이 막을 못 건너가게끔, 넘어서도 못 가고 밑으로도 못 기어가게끔 어느 정도 높이 스쿨존에서는 그걸 다 해주고, 막말로 나라에서 법적으로 그걸 다 하고, 횡단보도에 신호등 절대적으로 해고, 신호등 해놓고 횡단보도 해놓고, 그러면 학생들이 스쿨존에서는, 적어도 스쿨존에서만은 횡단을 하겠죠. 길을 건너가겠죠. 신호등이 엄연히 있으니까 신호등만 잘 보고 건넌다면은, 그리고 운전자들이 신호등만 잘 지켜준다면, 네,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법안을 좀 강력하게 하는 게 더 먼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쓸데없는, 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버렸네요. 예,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좀 그랬어요. 저는 그 법안이 되네 마네 국민청원도 올라가고 해서 분명히 안타까운 사고잖아요. 그 죄를 누구에게만 물 거예요. 누구에게 물 게 아니라, 그게 꼭 운전자만 잘못했는지, 보행자와 운전자만 둘만의 잘못인지,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저는 분명히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사고인데 그런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물론 사람과 차의 사고도 그렇고, 또 차와 차 간의 사고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주차된 차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 주차된 차를 피하기 위해서 돌아가다가 약간 넘어가고, 뭐 예를 들어서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할 때 조금 더 크게 돌고 하다가 그런 사고들도 발생을 하고, 시야 확보가 안 돼서 가려서 잘 안 보이고, 그냥 일반 직진하는 그런 지역 외에 그런 것보다 이런 교차로, 모퉁이 내지는 스쿨존에서 충분히 사람들이 횡단할 수 있는 도로라든가 그런 곳에서 주정차된 차량에게 오히려 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법안들이 법을 좀 더 정밀하게,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을 때 이렇게 처벌을 한다 라는 게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처벌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데, 그런 거를 사고 당사자들, 그 사고 당사자들이 아니라 그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이 환경이 어땠는지, 이 사고가 이 둘만의 사고인지 아니면 이 둘의 사고가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 이 주변에 대해서도 법안이 좀 더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다시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그래서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가족들이, 제 주변 지인들이 그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건 없어요. 사고는 언제 어느 때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고를 막지 않는 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고를 막으려면은 막을 수 있는 법안이 좀 보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고의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과속도 안 했는데 그런 사고가 났다고 이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과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대처를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물론 보행자도 마찬가지고요. 주변에 그런 게 없었다면은 미리 보고 준비를 해서 지나가고 횡단을 하거나 보행을 하거나 했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니까 저는